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돈이 얼마 들든 국가가 연구 뒷받침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느냐? 어제 대덕연구단지를 찾았습니다. 네. 지금 대덕연구단지 지금 어떤 과학기술 어떤 총합 특화된 지역이죠. 여기 직접 가서 그동안 R&D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줄이면 안 된다,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 들든 국가가 연구를 뒷받침하겠다. 이 얘기인즉슨 여기 부제를 좀 볼까요? R&D 예산 일부 증액을 수용하겠다는 걸 시사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한 도전도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과학계 민심 좀 달래기에 나선 것 같다라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최대 난관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합병 최대 난관이 뭐였냐? 화물 사업 매각이었었죠. 근데 앞서서 한번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사회를 열었는데 아시아나 이사회 어제 화물 사업을 매각하기로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난관을 넘었지 난관을 다 넘은 건 아닙니다. 때문에 남아있는 난관도 잘 넘어야 된다. 다만 잘 넘게 되면 메가항공사라고 하죠.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큰 항공사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활발해진 북러 무기 거래, 북 탄도미사일까지 수출 정황이란 기사입니다. 네, 지금 북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상황에서 가운데에서 열심히 지금 무기를 팔고 있다라는 얘기 앞서서도 나왔었죠. 근데 무기를 파는데 탄도미사일까지 판다라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을 판다는 게 왜 중요하냐? 탄도미사일은 핵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군 SRBM 3종 세트를 넘겼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2,000개 분량을 지원을 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북한 조용히 굉장히 바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안 오른 게 없네. 심란한 고물가입니다. 네, 진짜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안 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3.8%가 올랐다. 3.8%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실제 마트에 가보면 체감을 합니다. 채소류 등 농산물 값이 13.5%가 폭등했습니다. 두 자릿수가 올랐다는 거죠. 왜냐? 이상기온, 전쟁이 물가 불안을 더 키웠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상기온 전쟁, 이거 단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것 같은데 물가는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좀 복잡한 소식도 좀 같이 전해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한국인 흡연 습관 더 자주, 더 많이, 더 빨리. 네, 비흡연자 완전거리 최소 3m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인 흡연 습관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자주 피고요. 더 많이 피고 더 빨리 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좀 볼까요? 이런 흡연 습관 때문에 실제로 담뱃값에 표기된 함량보다 3배 많은 타르와 니코틴을 흡입하고 있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5만 8천 명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연기, 담배를 피는 분들은 내가 좋아서 피겠다는데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엄하게 이 연기 맞게 되는 거죠. 때문에 중요한 게 마지막 줄입니다. 비흡연자와 안전거리 최소 3m 유지를 해주셔야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멸치 대신 정어리 액젓. 이게 무슨 얘기냐? 접시 위에 멸치가 하나 놓여 있는데 반토막입니다. 왜 반토막이냐? 네. 지금 남의 멸치 어획량을 좀 보면 2010년 기준에 32만 34톤이었습니다. 22만 톤이었는데 이게 작년 2022년 기준으로 10만 7천 톤으로 반토막이 났다. 멸치가 안 잡힌다는 겁니다. 네. 멸치가 왜 안 잡히냐? 김장까지 받고 온난화 때문에 멸치가 안 잡히고 대신 정어리가 많이 잡힌다. 정어리 젓갈을 담그는 걸로 이제 업계는 정어리가 늘어서 정어리 액젓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상 기온, 물가도 올리고요. 입맛도 바꾸게 생겼습니다. 네. 마지막 이 사진 기사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왜 이렇게 덥지라는 생각 안 하셨나요? 지금 여기 약간 이 얼굴이 지금 블러가 치여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네. 이게 다 우리나라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우리나라의 관광 온 이 외국인 관광객인데 지금 뭐 반팔 입었고요. 여기 민소매 차림입니다. 거의 여름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더웠는데 정말 더웠던 게 맞았더라고요. 116년 만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월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헤어질 결심. 네, 아이고 요 얘기구만. 감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싫다는 홍준표, 이준석 억지로 끌어안은 여. 네, 어제 홍준표, 이준석, 뭐 그밖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등 이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좀 징계 취소안이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그 결정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오시죠.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습니다. 오늘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위원장입니다. 네,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 징계가 취소된 대상자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결정이 나고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과하지옥. 네.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치욕, 모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하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뚜기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홍준표 씨는 사실 과하지옥이라는 얘기 앞서서 이 본인의 SNS에 올렸다가 내렸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홍준표 시장만 이러는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 요즘 방송 출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예. 예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대변인은 방송 나가가지고 이준석을 제명해야 지지율이 3-4% 오른다 그러고 있는데 네. 아니 당의 지지율이 지금 진짜 경각에 다른데 지지율 3-4% 올리면요 총선에서 한 30석이 더 돼요. 예. 아니 그런 대단한 카드를 놔두고 왜 이준석을 네. 제명하지 않는 거죠? 네, 홍준표 시장도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둘 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녕 얘들아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 나가면 3-4% 오른다고 하더니 왜 안 내보냅니까? 무슨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네, 김민수 대변인님이 사실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네. 일단 방송에서 대변인이 모두 다 당 대변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밑에 뭐 김민수 대변인의 개인 의견입니다. 의견. 뭐 자막이라도 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수석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지금 뭐 2021년도에 이준석 당대표의 성접대 사건으로서 불거진 증거인멸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뭐 수해 논란 중에 골프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논란들이 국민들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고 또 정치 혐오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윤리위에서 그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졌고 그리고 이번에 혁신위를 통해서 네. 대통합에 대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수석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대승적 차원에서 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안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이제 본인들도 좀 국민들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자세로 같이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 이제 통합, 제1호 통합안 이 혁신안을 더 빛나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해서 좀 이 혁신안에 대한 그 본질을 좀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혁신안의 이 본질, 취지, 좋은 취지를 좀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린 같이 가자라는 뜻 아니냐라고 지금. 네, 여기 뭐 당 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은 여기 네. 계속해서 말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이고 그리고 이 당 소속원들이라면 소속 네. 인원들이라면 대승적인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좀 따르고 또 이렇게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제 네. 그 시기도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장해찬 최고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당사자들은 징계 취소가 된 당사자들은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 원치 않았는데 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도 당 차원에서는 계속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분명히 이번에 사면된 분들의 낮은 자세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들의 반응과 별개로 윤효한 위원장이 뼈를 깎는 각오로 통합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도부도 뭐 개개인의 정치적 생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권을 위임한 윤효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만장일치로 이 징계 취소 의결을 한 것이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하고 싶은 말 뭐 왜 많이 없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누구처럼 금방 빽 하면서 페이스북에 막 남 조롱하는 글이나 올리고 그 티격태격 거릴 그럴 시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민생도 챙겨야 되고 김포의 서울 편입도 챙겨야 되니까 통합의 행보를 인유한 위원장에게 맡기고 네. 상대가 어린아이처럼 뭐라 하든 우리가 똑같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당답게 할 일을 하겠다라는 기조이고 그 과정에서 뭐 반발을 하고 네. 옹졸하게 손을 쳐내고 뭐 탈당의 명분 쌓기를 하든 말든 그런 행동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과 당원들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조곤조곤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김상엽 의원님. 지금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통합을 하자라고 혁신안 1호가 올라갔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원권이 다 회복이 됐지만 그래서 그럼 통합이 됐느냐. 궁극적으로 1호 혁신안의 취지가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이냐. 혁신안 1호는 실패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실패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ING다. 들어요. 예, 근데 실패했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제가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좋은 말만 골라서 하면 공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걸 취지로 했으면 그 다음에 공방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은 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일단은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를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준석 대표는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부당한 어떤 처분을 받았다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홍준표 시장은 저는 오히려 혜택을 입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저는 이분들은 전부 다 합당한 그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과하 지역에 숨을 잊지 않는다. 마치 본인이 하나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약간 부당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직선에 의해서 선출직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민주주의에서 일종의 탄핵을 하려면 합당한 절차와 그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 당원들을 징계하는 일반 제도에 준해가지고 네. 징계 처분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본인이 반발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네. 이 정도의 자세로 가는 게 맞지. 지금 저렇게 반발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그거를 공박을 하면 결국은 통합, 혁신의 1호 안건인 통합은 실패로 가는 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서로 좀 자제하고 좀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로 좀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재천재님. 이준석 전 대표는 고슴도치 같은데 정말 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조상우 변호사님. 네네. 네. 고슴도치 같은 이준석 전 대표 안을 수 있냐라는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말의 표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정을 건드리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완화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는 그런 날카로운 뾰족함이 보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까 뭐 김상일 그 특보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징계 과정에서 조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머지 이번에 뭐 이른바 대사면이라는 표현으로 징계 취소가 결정된 두 분의 경우에 김재현 최고는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스스로 잘못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지금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징계 사유예요. 네. 이른바 폭우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골프나 외유 등을 즐기게 되면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골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적혀 네. 있습니다.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중첩되면서 만들어진 당원 당규잖아요.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딱 뻣뻣이하고 마치 내가 정말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까지 더해서 결국에 징계가 내려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 없이 그 여전히 지도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되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애초에 문제가 됐던 성삼납 의혹 자체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제로 무마하려고 했다는 거와 관련해서 이게 행위책임 원칙이라고 해서 본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확인된 게 없어요. 이른바 비서실장이 뭐 일정 부분 움직인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게 합당한 징계 사유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는 과연 적법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녹이는 그리고 왜냐하면 또 특히 많은 당원들이 네. 선택한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녹여낼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조치는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징계가 취소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손을 내밀 것이냐 여부가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징계가 취소됐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당원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당원권 회복한 이준석, 신당설 솔솔. 사실 솔솔보단 좀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콸콸까지는 아니고. 네. 홍준표 당 지도부 태평스러워. 홍준표 시장은 또 여기에 당 지도부가 태평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역시나 이번에도 자신의 SNS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차기 대선에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는데 영악하고 한맺힌 이준석이 그걸 모를까?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역할까지 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역할까지 노리는데 이정희 역할이 무슨 얘기야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유신 독재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됩니다. 말로만 민중들을 이야기하지 빵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 이렇게 했던 마리 앙떼와네뜨하고 다른 다를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표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라고 또박또박 얘기하는 이정희 당시 후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김상일 위원님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당선은 못 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홍 시장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얘기의 어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너무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네. 자기와 관련된 판단은 굉장히 사감에 치우쳐서 잘 못하시지만 네. 다른 사람과 관련된 판단은 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정치적 현실인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네.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판단을 하시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사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사면이라는 표현은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그 표현에 대해서는 좀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를 하신 게 있어요. 뜨끔했다, 정정하겠다라고 그렇죠. 정정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그 인요한 혁신위를 존중한다면 지금의 지도부도 사면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쓰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표현으로 인한 일종의 부당함을 더 이준석 대표가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발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징계 취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제가 ING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럼 향후에 이준석의 그 어떤 그 통합의 어떤 과정에서 그럼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나와줘야 되지. 그래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건 뭐냐? 이제 당의 어떤 앞으로의 길에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 그러면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하는 저런 상황이 발생하지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거나 탈당을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저런 예측은 네. 상당 부분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혜찬 최고위원님 사실 지난주에 딱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당 못합니다. 누가 따라 나갑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홍준표 시장이 나름 또 정치 구력이 있는 분인데 일단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만들어 보시라고 하세요. 누가 자기 인생을 걸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네. 수도권 지역구에 이준석 간판으로 출마합니까? 15% 못 받으면 네. 선거비 보존도 안 되는데 그럼 전 재산 날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이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몇 석의 어떤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꼼수 비례정당이어야 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의 후보내서 우리 표 갈라먹는다? 아니 그 지역구 출마라는 게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고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전 재산 걸고 나오는 겁니다. 네. 몇 달 동안 일도 못하고. 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신당 간판으로 몇 명이나 서울과 수도권에 출마를 하겠습니까? 영남 지역에 몇 명 정도는 뭐 출마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이걸 지금 자꾸 과대 포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네. 민주당 입장에서 신나는 일이고 우리 당내에서 좀 뿔통이 난 분들 입장에서도 기름을 계속 붓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유의미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고 뭐 인효한 위원장께서 징계 취소라는 표현 쓰자 제가 존중합니다. 네. 다만 뭘 잘해서 진짜 아까 조상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억울해서 저희가 이 징계 취소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존심 강한 분이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분이 옛날에 접대 담당했던 장이사에게 전화해서 녹취록 들어보면 아이고 이사님 제가 진짜 이사님 공감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공손한 목소리와 태도를 태어나서 처음 봐요. 네. 아 저분도 저렇게 공손하고 예의 바를 수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당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 위반이지 품위를 지킨 겁니까? 그 새벽에 대전에 네, 자기 그 정무실장을 왜 보냅니까? 아니,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는 또 우리 당의 김금식 위원장 보고 당정 많이 바꿨다고 뭐라 하는데 자기가 대전에 보낸 측근인 김철근 전 정무실장은 당정 많이 안 바꿨습니까? 더 많이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서 징계 취소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 인효한 위원장이 손을 내밀었으면 좀 감사할 줄도 알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지만 어차피 안 들을 걸 알아서 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아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안 하겠다라고 그거 하시고 많이 참은 거예요. 네. 쏟아내셨어요 지금 거의. 네. 아니, 제가 좀 아까 ING라 그랬는데요.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네. 조건 없이 사면해주자에 제가 의결을 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이준석 전 반성을 대표가 하고 말고 그랬었어요. 이런 조건 달지 장혜찬 말고 최고위원 반대라고 할 걸요라고 그랬었거든요. 반대 안 하셨어요? 제가 당내에서 네. 아마 최고위원 중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반성하건 말건 일단 우리는 사면해 주는 게 맞다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처음부터 냈던 사람이고요. 네.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건 저의 정치적 소신이지만 그와 무관하게 우리 당은 또 이 인효한 위원장을 존중해 주면서 갈 길을 가야죠. 네. 이렇게 정치에 있어서 네가 뭐 해주면 내가 뭐 할게 이렇게 유치하게 조건 붙이는 정치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냉탕과 오탕, 이 냉원탕을 막 왔다 갔다 지금 하고 계셔요. 근데 일단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네. 어제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뭘 올렸느냐? 뻐꾸기와 비만 고양이들에 대해 질타했을 뿐인데 TK에서 움직임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현재 단계에서 유승민 의원과 창당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것만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이 글과 함께 한 여론조사가 나온 기사 하나를 또 같이 링크를 걸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냐? 이겁니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 시 지지율입니다. 이게 지금 TK 지역을 조사를 한 거예요. TK 지역만 좀 저희가 따로 뺀 겁니다. 요걸 보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있으면 30.1%, 국민의힘이 29.8%, 더불어민주당이 27.6%, 정의당 1.9%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릴 게 앞서 사실 여론조사 이 협회에서 우리 협회 회원들끼리는 응답률 10% 이상 그리고 전화 이 조사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ARS 자동 응답 전화 조사 100%입니다. 그리고 응답률 3.3%라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으로 딱 한정해서 한 조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TK에서 뭐 다 오차범위 내예요. 오차범위 내인데 하지만 오차범위 내라고 해도 김민수 대변인님 신당이 나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수치거든요. 2019년도, 18년도에 보면요. 자유한국당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받습니다. 보수정당이 30%대는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건 이거 온 국민이 다 동감하시는 거고 그것도 민주당, 진보정당이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수치를 가져간다. 네. 이런 것들은 공감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냐. 네. 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ARS 참여를 안 할 정도로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투표 시에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네. 이럴 때 한 자릿수가 나옵니다. 10%대가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방금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로 선거로 연결될 데이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여기에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보수 정권에 기대한 바를 지금 우리들이 뭔가를 다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준석, 유승민발 내분마저도 이런 것들도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위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을 지금 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진심이냐 아니냐 쇼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안에서 격렬하게 토론하고 진심을 다해서 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김민수 대변인이 네. 3, 4%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안기로 대승적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네. 진짜로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스탠스인 거지 지금도 언론에 나와서 개인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진지하게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국민과 당원들께서 심판하실 영역이라고 봅니다.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보고 이 공은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진정성을 다 담아서 넘어갔다라고 네. 판단하는 것이 맞다. 네. 네. 지금 당에서 진정성을 담아서 당을 위해서 사실 안에 내부에서 목소리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같이 가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거절하고 손 쳐낼 거냐. 당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진석 그다음에 안철수 두 분하고 해외 국감을 같이 갔다 왔는데 예. 그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관련 이야기를 정진석 의원 말씀은 이준석 의원이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아마 그걸 거다. 거기다 공천하는, 공천하는 공천하는 거를 제일 싫어할 거다. 그리고 옆에서 안철수 요즘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막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 해봐서 아는데 이준석 씨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제 대화 내용이에요, 이게? 예. 사석에서 이제 사석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나 진정성이 없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지금. 네. 우상호 의원이 내가 정진석 의원과 안철수 의원한테 들었다라고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얘기하길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노원의 공천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길 공천 받으면 이준석 전 대표는 거기서 당선 못 됩니다. 내가 노원 알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네, 김민수 대변인님 하시고 싶은 말씀 되게 많으신 표정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진정성이 아까 진정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럼 진정성이 있는 어프로치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단 저 대화 내용 자체가요. 유상호 의원이 언어가 굉장히 경조부박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박원순 저 부시장의 지금 이 성추행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 북의 피살 사건도 월북무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명예훼손으로 지난 8월에 지금 소환까지 됐던 분입니다. 이분의 언어를 믿을 수 있는지부터 그러니까 저 말이 저는 아예 없는 말을 지어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귀한 아침 시간에. 네. 그래서 저 말 자체의 진위 여부부터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말 자체가 신뢰가 좀 없다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상호 의원님,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이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네. 아까 뭐 여론조사도 저희가 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입 가리고 웃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다. 저번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창당되는 경우에 민주당 잠식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 샘플이 좀 작아가지고 저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부분에서도 이른바 3자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핵심은 15% 이상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준석, 유승민 그 두 분이 이른바 양당 때리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약에 그걸 얻어낼 수 있다면 네. 아까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선거비 보전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위원장 한 번 하는 게 평생 소원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인재 영입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네. 신당의 어떤 이 구심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길 바탕으로 실제로 의원을 배출하는 건 네. 지역에서는 굉장히 한정적이겠지만 이제 비례의원 쪽에서 많은 부분이 배출될 수가 있어요. 특히 지역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국 지지율, 전국 비례정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만만치 않은 파괴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안철수 국민의당의 신당이었죠. 그때도 보면 이 호남을 제외하고 서울에서는 다 떨어졌지만 실제로 비례 득표율은 2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파괴력을 해서 결국에는 비례 의석을 두 자릿수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다 비교해 보면 지금 이게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누가 아까 지금 양측의 혁신위에서 제안하는 제안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 동일 지역구 삼선 초과 금지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중진의 험지 출마라든가 이렇게 자기 희생을 좀 요구하는 이런 그 혁신안들이 얼마나 더 그럴듯하게 이번 공천 혁신에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의 흥행도 좌우된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신당이 15% 이상의 지지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 신당을 차리느냐 못 차리느냐의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의지 부분은 살짝 전보다 좀 더 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네. 지금으로서 당을 나가서 새로 뭐 정치 활동 하실 게 1과 100 사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예, 또 아니 변하는 윤여원 현재 것들이 말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말해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윤여원 현장이 뭐 평론가로 왔습니까? 그거 하면 자기가 그래 대통령이 말 안 듣는다 그러면은 들어눕든지 단식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관철시켰을 때 그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예. 무슨 뭐 인영원 위원장이 뭐 나는 아랫목에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그냥 나는 안 할래요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당이 제대로 안 변하면 나는 100이다. 탈당 무조건 한다라는 지금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보면 김상일 위원님 네. 이게 아까 그 신당 못 차린다. 네. 이게 당 보전 이 선거비 보전이 안 된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나오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신당은 못 만들어도 아까 TK 그 지지를 보면 네. TK에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을 전망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예측한 게 뭐 아까 얘기한 게 그냥 전국 정당을 만든다라기보다는 비례정당을 전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정당의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혼자 나가는 것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구로 나갈 가능성? 대구로 나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기본적으로 그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대구 TK 지역에서 용인을 안 해줬으면 그 강은 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한 좋은 기억을 저는 그 TK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인사라고 저는 보고요. 네. 기대 심리도 상당히 있다. 지금은 굉장히 안타까워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완전히 뭐 저버리진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저는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뭐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 태클을 걸지 마 뭐 이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당 혁신에 태클을 걸지 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김민수 대변인도 네. 저는 조금 뭐 제가 뭐 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당과 다음 총선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걸 우선시해야지 자신이 당신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판단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왜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말했는데 개인 의견으로 따라달라고. 우선은 여기 우리 당에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그렇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당에도 보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이분들께 보수 지지자들이 표를 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네. 당선된다면 당으로 복귀할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개인보다는 당을 생각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설화가 있다라고 해도 이 당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믿음이 전제될 때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네. 단지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하다. 막상 무소속과 당의 후보가 나갔을 때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평론하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우리 최고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창당의 문제는 또 다른 겁니다. 이거는 내가 단지 나 한 명 당선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에 들어온 수많은 정치인들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한 명의 대표가 창당을 주최하는 사람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정치력이 있냐 없냐, 정치적 감각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믿고 쫓아갈 수 있느냐라는 책임감이 전제될 때 창당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로 창당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감히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계속 앞부분만 얘기하고 판단을 네. 보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숱한 논의 끝에 이러한 결정, 혁신안 1호가 나갔다. 네. 그러면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본인들이 억울한 마음이 다소 있더라도 당 안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힘 있는 분들이잖아요. 덜 억울해요. 지금 굉장히 억울한 분들 우리 당, 민주당 곳곳에,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네. 내 억울한 것만 TV에 나와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힘 있는 사람들이 대의적인 거 보고 결정을 해라. 그리고 이 과정 국민과 당원이 다 지켜보고 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약간 거의 이를 악무시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 정도. 밑에 자막 깔아주십시오. 네. 개인 의견이라고, 네. 개인 의견이라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새벽에 나온 이 언론 인터뷰,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의 어떤 이 통합과 관련한 요 상황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언론이 물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을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뭐 국정 기조를 얘기를 하고 당정 관계를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자꾸 이제 화살을 계속 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아예 언론이 물어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윤 대통령이 끌어안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인요한 위원장. 윤 후보가 당시 그 대선 때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전 대표를 포옹을 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실까요? 네. 사실 그동안 뭔가
뭐 가출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결국 포옹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포옹하는 모습이 나올까? I don't know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X로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 끌어안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마지막에 꽂아주신 장해찬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끌어낼 수 있다. 아니 대통령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다면 네. 못 끌어안을 이유가 없죠. 근데 뭐 품느냐 안느냐 이 의미가 무의미한 게 이거 언론에서 많이 질문하면 아니 뭐 내가 애냐 나를 끌어안고 품느냐 말이 되느냐 이 단어 자체에도 막 반발을 하시니까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요. 네. 조상호 위원님께서는 X다. 네. 짧게. 이게 형식적으로 뭐 어떤 조치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번에 그 대사면 뭐 아까 얘기한 그 징계 취소가 나온 계기는 지난 보궐선거의 참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인 제한,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제한은 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말 제대로 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때는 과연 그럼 대선 과정에서 그 포옹이 있었을 때는 화학적 결합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성 있는 포옹의 장면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다. 네. 어떻게 될지는 좀 계속 쭉 지켜봐야죠.